보면 이 엉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쉬엇을 호스트 최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화예요. 벌써 3화긴 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다이어트랑 이제 심리에 따른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코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자 선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리스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기 힘든 두 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운동 스포츠 심리학 박사 유하나 박사님을 제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운동 심리학 박사 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준비한 거는 마이너스 25kg를 감량한이라고 준비는 했는데 네.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25kg가 아니 25kg가 두 번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첫째, 둘째. 그래서 50kg를 총 감량한 두 아이의 네. 엄마 워킹맘 인플루엔서 김채연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심리와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또한 또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채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혹은 인플루엔서 삶을 조금 사시면서 심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오는 그런 강박이나 이러한 다이어트에 대한 리스크들을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아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아이가 나온 지? 8개월째 돼 가는 것 8개월? 같아요. 네. 어, 이제 8개월째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애를 안 낳아봐서 힘들어요. 8개월에는 네, 8개월에는 보통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서 이제 적응하는 단계고 오, 자기주도 이유식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뭐 안 먹어서 뭐 왔다 갔다. 사실. 아까 딱 8개월이라고 하니까 이유식 이렇게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데 전쟁 중입니다. 제일 힘들 시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8개월이? 한 6개월부터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쭉 이제 근데 안 먹으면은 더 힘들어요. 네. 아니 그 뭐야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냥 과학적으로 모유를 한 오래 먹여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모유를 오랫동안 한 1년 동안 먹이는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많죠, 많죠. 예. 근데 뭐 이제 채연님도 그렇고 모유는 얼마 정도 먹이신 거예요? 저는 네. 첫째를 한 100일 좀 넘게 먹이고 이제 바로 분유로. 분유로? 네네. 요즘 또 잘 나오죠? 잘 나오기도 하고 네. 일단 좀 그 엄마마다 그 모유의 성향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네,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아니 얼마나 저는 먹이셨어요? 주변에 다 네.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랑 있는데 네. 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연주의 추진하고 막 모유 1년까지 먹이고 이래서 저도 진짜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되게 저도- 그러실 것 같았는데. 저도 100일까지. 100일. 쉽지 않아요. 어. 아이가 따라주지 맞아요. 않아서 네. 그 친구가 안 합이 먹는 잘 거예요? 맞아야 돼요. 합이 또 안 있어요? 네네. 맞았어요. 또 이 사주 봐야 합이라는 게 되는 거 있습니다. 아니야? 그죠? 네. 진짜 모르시는. 그죠. 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네. 부분이라. 네. 겪어보지 제가 않은. 모르는 합이 있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뭐 중간중간에 육아에 대한 고충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육아에서도 또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 끝이 없죠. 네, 나중에 또 육아 스페셜도 한번은 해야겠습니다. 해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제로 조금 한번 넘어와서 이제 이 심리학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지금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오늘 리스크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이제 교수님께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심리학 앞에 우리가 이제 운동 심리학 혹은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죠?
그래서 이 운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낯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심리학? 운동 심리학이 뭐 심리학은 알겠어. 이제 이런 SNS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도대체 그러면 운동 심리학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운동 심리학은 심리학이라는 모학문이 있으면서 스포츠라는 학문이 합쳐진 융합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생각하면은 다들 이제 학부생들한테 물어봐도 뭐 사람 연구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스포츠나 운동이 붙으면 운동할 때에 스포츠 하는 시기에 그 사람의 그 행동 상태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역시 정리가 신기하다. 아주 깔끔하죠. 다행이네요.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운동과 스포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운동 심리학은 뭐고 스포츠 심리학은 뭔지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스포츠랑 운동이랑 이제 보통은 말할 때 혼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랑 운동의 차이는 경쟁이 들어갔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경쟁이 하냐 안 하냐 네네. 경쟁을. 네, 그래서 뭐 웨이트를 그냥 생활 스포츠로 한다 그러면 그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회를 출전하거나 뭐 그런 이제 스포츠의 경기가 붙어지면 승패가 네. 좌우되는 게 되면은 네. 스포츠로. 그건 스포츠가 되고. 네. 그럼 저 입장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이 조금 더 궁금할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채연님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동 쪽으로 조금 더 그죠. 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채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하고 아까 총 합이 첫째와 둘째 해서 총 50kg를 빼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이어트를 총 50kg를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제 받았던 요인들과 그런 어떤 체감들을 좀 뭐 가볍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자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 출산 전과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몸에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일단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엄마들은 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다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장난감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임신을 통해서 몸 체형이 망가지고 몸이 이렇게 살도 찌는데 체형도 많이 망가지셨어요? 저 지금 이렇게 외관상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많이 이제 선생님 잡아주시는 잡아주세요. 네 많이 망가졌었고 허리도 많이 아팠고 네 무릎도 많이 아팠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다 깨졌었어요. 그냥 뭐 식사 패턴이든 뭐 몸이든 체중이든 뭐 시간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출산 후에 이제 심리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네.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힘들죠. 아기를 계속 케어를. 아기는 못 움직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신경 쓸 여유가 한동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독하게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이제 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이 크죠. 환경 때문에 몸이 힘드니까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럼 이제 애가 자면 그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먹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뭐 두 아이를 낳고 네. 두 번 다 그래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왔었던 그 심리적 요인 때문에 힘든 게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들을 네. 박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네. 또 명쾌하게 또 답을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려야 돼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박사님도 이제 한 8개월 네. 됐잖아요. 박사님이 또 느끼시는 게 있어요. 저는- 박사님 심리학 박사지만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런 걸 떼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 항상 학생들한테 경험주의 여성 이제 여하구들한테 나는 경험주의자다 하면 무조건 출산을 해봐라 얘기를 해요. 그것만큼 이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본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근데 조심스러운 게 혹시 제가 가졌던 것처럼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 애는 낳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근데 저는 아기가 안 생겨서 2년을 좀 고생하다가 네. 건강하시지 않았어요, 되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유가 정말요? 없어서. 저희 부부 검사했을 때 이유가 없었는데 안 그러면 생긴. 심리적 요인이 되게 컸겠다. 그러니까 큰 이유가 있었겠다. 네, 그럼 심리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심리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맞아. 네, 이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제가 뭘 어떻게 맞아요. 저도 제가 박사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 여행도 다니고 저 심리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난임 판정 받았어가지고 아무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학문적으로는 나와 있는 걸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아랑 출산은 제가 경험해 보니 계획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이 우울증 오기 딱 좋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워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걔한테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에 사람의 아기가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못생겼는데 예뻐요. 그래서 맞아요. 걔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을 열심히 했던 여성일수록 뭔가 맞아요. 일을 돌아갈 것 같지만 육아에 집중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서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준 존재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원래 고난이 많아야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운동선수도 했었는데 네. 운동선수 생활, 박사 생활, 육아 셋 중에 육아가 탑이에요. 아, 정말요? 아마 제일 모든 힘들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엄마들 대단해요. 애 둘을 낳았다?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아니요. 그래서 그만큼 보람 있고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잘하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좀 공부하고 그러면은 받아들이면 조금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한 걸 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보니.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자존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진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이거 사람마다 당연히 자존감을 어떻게 그동안 형성해왔냐가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아기를 출산 후에 그 환경은 출산 전과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기한테 모든 시간과 스케줄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 스케줄이 일단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가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처음이니까. 만약에 저는 둘째 낳았을 땐 좀 달랐어요. 그때는 좀 아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내 것도 챙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확실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 거보다 아기 거를 챙기기 바쁘니까 스케줄 다 맞추다 보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만난 이유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나오시기 되게 힘든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저희가 편하죠.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저녁 9시예요, 지금이. 그럼 제일 힘든 시간 아닌가요, 이때가? 나오기가? 아기 몇 시? 저는 8시, 7시면 자서 이 시간이 진짜. 자유 시간이에요. 시간이구나. 저도 아기가 8시면 자는데 다 일찍 자는구나. 네, 그때 재워요. 어, 네. 그래야 쑥쑥 크나? 건강하고. 그거랑 패턴 똑같아요. 있어요. 그 회복 호르몬 나오는 시간이 애들도 성장 호르몬 적정 시간이 똑같아요. 있어요. 네, 10시부터 10시부터 2시. 4시 딱 네. 그렇게 자야 그때 재우라고 되는구나. 권장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두 명이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깼을 때 저를 혹시 찾을까 봐. 찾으면 이제 둘째는 아직 어려서 저를 찾으면은 안 달래져요. 제가 없으면. 그래서 혹시나 제가 나왔을 때 깰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인데 사실은 이 시간은 자유 시간이 맞죠. 자유시간? 네. 아, 다행이네. 그러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애를 낳고 나서 몇 킬로 정도가 찌셨고,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정도 감량을 했고, 얼마 정도가 원래 체중, 본래 체중이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저는 원래 되게 마른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말르셨어. 네, 기억하시죠? 근데 그래서 임신 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와, 저 72kg까지 쪘었거든요. 어이구. 근데 절제하지 않았어요. 아, 언제까지 찌나 보자.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살이 찌니까 내가 72kg 했는데 임당 안 왔어요? 임당? 안 왔어요. 저 왔어요. 임당 왔어요? 임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임당도 네. 운동이랑 별로 뭐 선생님들은 운동하라고 하시지만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임당 걸리시더라고요. 그치. 운동을 해도. 임신하면서 운동을 해도 임당 걸린다고요? 네, 그게 선천적인 영향도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인슐린에 대한 선생님들이 호르몬이니까. 저 근데 둘째는 임당 없었어요. 운동하셨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첫째 때는 그것도 먹고 심리적 누워 요인 아닐까요? 혈당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 다 심리 갖다 붙여. 지금 나와야 되니까. 다 갖다 붙이고 있어. 그때는 아무래도 저는 혹시 입덧 있으셨나요? 저는 먹덧이 있어서. 저는 먹덧이랑 토덧이 같이 와가지고 아이고. 먹지 않으면 토해요. 근데 먹어야 괜찮아지는데 타이밍 잘못 맞추면 또 토해요. 이 먹고 토하기를 반복을 하는데 어지러우니까 누워 있어요. 먹자마자. 그러니까 살이 그냥 계속 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혈당이라고 느낀 게 둘째 때는 똑같이 입덧이 있었는데 입덧이 조금 덜하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토하긴 했어요. 근데 아기를 케어해야 되니까 첫째를 케어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그래서? 누워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임당 없었어요 둘째 때. 임당이 없어. 똑같이 근데 먹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어떠한 외부적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HPA 축이라고 해서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와 부신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려운 말로 저 눈 깜빡깜빡.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호르몬들이 원활하게 잘 대사가 되지 않아서 간에서 당신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혈당이 오른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육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기를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있나요? 저는 뭐 아기를 배본 적이 없어서 임신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큰가요? 임신 하고 있을 때문에 때 스트레스가 큰다는 건 조금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너무 것 같아요. 다르네요. 왜냐하면 임신 체질인 사람도 있어요. 체질은 또 뭐예요? 왜냐면 입덧도 없고 어... 허리도 별로 안 아프고 어. 몸도 별로 안 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맞아. 오빠들. 내 주변에도 있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배만 나오고. 배만 네, 배도 배 또 나오고.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딸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아, 그러면. 그쵸, 이쁘게 그쵸. 나오면 네네. 혹시 아들? 아들이에요. 아 역시 아, 아들은 여기도 옆으로 둘 든다고. 아들. 둘 다 아들. 그러니까 그쵸? 너무 여기도 대단하다. 아들. 네. 80kg가 쪘었어요. 저는. 와, 몇 킬로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전 첫째 때는 53kg 정도에서 아이고, 진짜 많이 75kg까지 찌셨네. 쪘었고 둘째 때는 55에서 80kg까지 쪘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52kg에서 72kg, 딱 20kg에서 네. 지금 이제 이거 잡혀가지고 네, 좀 네. 빼셨어요? 처음으로 옷대를 그래서 좋은 동기가 빨리 됐네요. 빼셨네요. 너무 8개월이면.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8개월. 네, 그래서 지금 58kg. 몇 킬로 남으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몇 킬로 그러니까 남으셨어요? 53kg 이제 5kg 남은 거죠. 아, 5kg? 네, 아, 5kg 남았죠. 5kg. 거의 다 마에 오셨네요. 5kg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에 맞아요. 5kg. 제일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재밌을 줄 멋있겠구나. 알았는데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트레이너 생활 하시고 하셨으면 좀 빼기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바라고 찌웠는데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쵸, 그쵸. 시간이 또 없어서. 맞아, 그 별개예요. 맞아요. 네. 할 줄 아는 것과 맞아요. 하는 별개입니다. 것은 다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못하는 건 당신의 멘탈 때문이다. 멘탈 때문에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어떻게든 지금 심리랑 엮어야 돼. 멘탈 때문에 다이어트를 너무 못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심리라는 게 우리 운동 심리학적으로. 네,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정말 운동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그 요즘 제가 그 멘탈이 약해서 다이어트를 못한다라는 거를 심리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자기 조절이 잘 안 된다던가
자기 효능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뭐 동기가 좀 부족하거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때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선수분들도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저 사람 멘탈이 좀 약할 것 같은데라고 보면 그런 요인들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라는 건 심리적 요인으로 보면은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스스로가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리적 요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면 아까 중간에 나왔던 단어 중에 자기 그렇죠.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신감이랑 자기 효능감이랑 좀 다른데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어떤 목표를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치면 네.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데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기도 떨어지고 지속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운동 심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감보다는 자기 효능감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럼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높여요? 자기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목표 달성을 할 때 작은 작게. 목표들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의 경험을 좀 많이 시켜준다던가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많이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너무 성공도 중요하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목표를 좀 짧게 그렇죠. 눈앞에 있는 거. 작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육아 때 자꾸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난 다이어트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맞아요.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게 자꾸 시기가 실패를 있어. 맛봐서 그래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요인이 실패를 여러 번 맛봤기 때문에 그게 내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가요? 효능감이 떨어진 이유가? 이 요인이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도 많은데 그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는 안 된다. 주변에서? 코치님이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 운동 너무 못해. 너 왜 이렇게 못해? 하면 당연히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제가 그런 말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다고 많이 혼내는 편이어서 선수분들 대단하시네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죠. 그 주요 타자라고 부르거든요. 학문에서는 그 주요 타자.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됐던지 코치님이 됐던지 학문에서 환경이 주는 게 너무 진짜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주요 타자라고 표현을 해요. 학문에서는. 그분들의 말씀이 그 코치님 맞아요. 말씀 엄청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배웠어요. 그러면 그 주요 타자를 잘 설정해 놓는 것도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주요 타자가 아마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겠죠. 살다 그쵸, 보면은 맞아요. 하다 보면은 채연님은 주요 타자가 누구셨어요? 주요 전 타자. 남편이죠. 아 네. 남편.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네.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래요. 그럼요. 아기를 낳으면은 남편이 그 주요 타자분이 네. 어떻게 잘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좋아지도록 잘 해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경험은?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 많이 이뻐해 주시나 보다. 이뻐해 주는 것보다 네. 제 성향을 좀 알다 보니까 남편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제 자신을 저는 오히려 임신, 출산, 아기를 이렇게 낳고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막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집에 있으면 막 다운이 되고 이런 거를 몰랐는데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막 집에 있으면 막 다운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나갔다 와라. 내가 아기 보겠다. 오. 이런 것부터 그냥 되게 사소하게 제가 뭔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제공을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막 만약에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은 그런 걸 좀 예를 들어 러닝 시계를 사준다든지 그럼 러닝할 수 있게끔. 이거 남자 아니 분들이 너무 보면 안 좋은 되겠다. 남편분이다. 이거 이 영상 보면 안 돼 남자들. 아니 정말 좋으시. 여자분들이 보면 안 되겠구나. 다이어트 육아 중에 다이어트 할 때 남편 도움 없으면 쉽지 돼요. 않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너무 좋으시다. 아기를 어느 정도 봐주긴 해야 되고 남편도. 맞아요. 왜냐면 없어요. 아내 시간이 아예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막 도와주는 남편들 보면은 막 아내 운동하고 와라. 내가 아기 잠깐 보겠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를 성향을 아니까 성향에 맞게 좀 많이 저를 도와준. 네. 박사님도 남편분이 그 타자였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이 또 외모지상주의여가지고 살찌는데 시선이 이런데 괜찮아 하는데 그게 자꾸 제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렇지. 내가 이거 왜냐하면 이제 박사님의 남편분이 제 대학 동기예요. 진짜요? 맞아요. 동기여가지고 잘 알죠. 그 표정이 뭔지. 표정이 뭔지 알죠.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자꾸 두고 봐라 이렇게. 맞아. 근데 그렇기도 해요. 맞아. 자경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이어트를 자주 실패하시는 분들의 핵심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되게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자기 효능감? 이게 심리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획일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심리 검사 어차피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심리 검사 도구도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100%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건 개개인마다 다 그 포인트들이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리라는 거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심리 검사를 해서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 내가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동기가 없어서 나 지금 육아 중이니까 그냥 다이어트 안 하겠다 해보다 좀 안 되면 그냥 하지 말고 돌 때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돌 때 한복 입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상황과 이런 거에 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좀 심리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귀에 골면 귀걸이, 코에 골면 코골이의 학문이다. 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거는 저도 아직 되게 이런 자리에 제가 오는 게 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연륜과 현장의 경험과 사람에 대한 상담과 이런 것도 좀 많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경험도 진짜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많은 중요하죠. 케이스들을 결국에는 많이 듣고 많이 상담도 해보고 네. 그걸 가지고 결국엔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람을.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를 아까처럼 했어. 네. 어떠한 이유로. 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셋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실패하면은 자괴감에 빠지죠.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너무 그거를 결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 실패한 거를 피드백 삼아서 다시 재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 삼아서 잘 해결하는 선수 또는 다이어터들이 성공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 경험도 많이 해서 실패를 해봐야 그 기술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관심이 많고 자꾸 실패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자꾸 이제 시간 조절해보고 뭐 식단 조절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채연 씨도 실패 많이 하셨어요? 저는 늘 실패했죠. 그러니까 성공한 비결이 실패는 그러네. 성공의 어머니. 이거 말이 딱 맞네. 네네 진짜로 많이 실패. 네. 그러면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실패했던 육아 말고, 육아 말고.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네. 그 이야기 말고, 네. 다른 요인으로 실패했던 적, 다른 경험이 있어요? 육아 때문에 바빴던 거 말고, 그럼요. 그거는 뭐 때문에? 먹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그 통제가 안 돼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아기를 낳기 전에 육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육퇴가 육아 퇴근이란 말이에요. 막 육퇴하고 막 엄마들 막 뭐 먹고 이런 거 보면서 왜 육퇴라는 표현을 쓰지 했거든요. 저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 않나 했거든요. 근데 육아 제가 퇴근. 근데 제가 막상 아기를 낳고 만세했구나. 육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제가 육퇴를 하고 아무래도 보상 심리가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상 심리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으니까 일단 먹자. 또 남편이랑 또 눈이 맞으면은 뭐 먹을래? 배달에 그게 좀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그 보상 심리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전공이 따로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려니. 보상 심리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저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엔 다이어트 해야지 했다가 저녁에 또 아들 때문에 힘들면 맥주 땡기고 맞아요. 야식 땡기고 하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또 다이어트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보상 심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 뇌에서 도파민을 찾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수단으로 먹는 거를 자꾸 찾아요. 자꾸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경험이잖아요, 그죠? 몇 번씩 이제 내가 그 보상으로 이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 분비를 시켰어.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도파민은 엄청 강한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더 강하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는 더 것까지 단 거. 네. 그러니까 더 강한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샐러드 시킬래.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소스 맛보면 저번에 그거 먹었으니까 또 더 이게 계속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되게 고차원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자꾸 죽는 게 참 조금 가장 약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도파민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폭식이 될 수도 있고 단 거를 찾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뇌에서 즉각적으로 이게 도파민 분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라는 거지 본인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어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옆에서 네. 남편 그 남편 타자 같이 있잖아, 먹는 타자. 거죠. 같이 남편도 같이. 스트레스 받거든. 같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간이 제일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럼 남편도 찌셨어요? 같이 쪘고 이제 같이 빼는 중인데 지금. 저희도. 네. 어. 운동을 또 좋아해서 혼자도 운동 가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운동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는 없고 네.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경험상 이제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시합까지 뭐 5개월, 6개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힘들죠. 5개월, 6개월 다이어트 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시합 끝나고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합 끝나고 나서. 근데 이게 시합 끝나고 나서 정말 20kg, 30kg 쪄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이게 처음에는 보면 그럴 수 있어. 첫 대회니까 그럴 수 있어 해도 결국 보니까 뇌가 망가진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망가졌다는 표현이 내가 정말로 이거 생략적으로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 망가진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강한 이 도파민을 한번 오랫동안 참았으니까 네, 맞아요. 계속 절제를 하다가 한 번에 시합 끝나고서 이렇게 때려놓으니까 일주일 내내 때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한번 맞들려서 이제 그 뒤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kg, 30kg 이렇게 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그걸 빼요. 대단하신 거다 진짜. 그리고 또 해. 그러니까 총합이 지금 제 레슨생 중에 총합이 한 120kg 이상 빼신 분이 있어요. 총합이 한 번에 말고 이렇게 쌓아서 시합을 총 몇 번 30kg 이렇게 한 4번 뛰어가지고. 대단하시다. 근데 그걸 빼는데 또 문제가 아시잖아요. 우리 몸은 한 번 그렇게 쪄놓으면 그 다음에 더 쪄. 그게 그게 지방세포가 문제야.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쪄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70kg까지 쪘어. 그 다음에 80으로 가버려. 맞아요. 이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이 친구가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힘들어서 그냥 했겠지 했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한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 놨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보상 심리가 저가 느끼기에도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 도파민은 정말 강력한 물질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하면서 컨트롤하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씀에 조금 코멘트를 달면 그 20kg, 30kg 찌시는 선수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맞아. 경험으로 맞아. 도파민을 절제해야 되는 목표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음. 근데 그리고 이제 추후에 특별하신 그 120kg 빼신 분은 네. 30kg 했는데 뺄만하네. 맞아. 자기 효능감이에요. 맞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근데 자신감이 정말 대단해요. 빠지니까 힘들어 하긴 하는데 할만하신 거예요. 대단해.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네. 걸렸어. 지금 시합 준비 중인데 뭘 걸려요? 햄버거를 먹다 나한테 걸렸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심리 상담소가 그게 아마 한 번이 아닐 수도 지금 표정 많이 달라지신 거 보이세요, 코치님?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금 걸렸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뭐라 안 했죠. 왜냐하면 많이 뺐어요. 또 많이 빼서 원래 제가 엄청 뭐라 하던 친구인데 그래도 많이 한 20kg 이상 뺐어서 원래 제가 조금 음식들을 주려고 했어요. 먹으라고. 주려고. 그러니까 먹으려고 이게 씨가 이제 치팅을 주려고 했다는 거지. 그럼 치팅을 쓴 근데 거네요. 하나. 몰래 먹은 거야. 근데 딱 왔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이 스킨 상태와 수분이 차 있는 겉도는 게 근데 여자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정말 운동하기 전에 항상 바디 체크를 하거든요. 야, 너 오늘 몸 상태 왜 이래? 너 뭐 먹었어? 이러면 저 부었어요. 생리 일주일 전에 생리로 자꾸 피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15년 했는데 이게 생리에서 부은 건지 다 보이시는구나. 보이죠. 와. 그 혈관 안에 이 혈장 삼투압이 잘못돼가지고 바뀌어서 이게 수분이 나온 건지 무서워. 이미 무서워. 순환 혈류량이 많은 건 이건 난 보이거든. 근데 자꾸 아니래. 나는 생리 전이래요. 배란기래. 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심리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저 아까 그 코치 화가 나신 거 아니죠? 얼굴 벌개지시고 지금 화가 나고 그러니까요. 지금 덥네요. 네. 이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선수분이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네. 코멘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진짜 좀 까먹었는데 이 선수분들이 음식을 드셔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체가 누구인가? 코치님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엄청 같아요. 받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엄청 받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선수분은 그걸 드시는 스트레스가 코치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상황이 이 받아들임이 좀 중요하거든요. 받아들여라. 저도 그 심리학 그 박사 과정 때 수업 들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질문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막 여러 이제 학문을 할 때 이제 막 근거를 대면서 얘기했는데 교수님 한마디로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분이 코치님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분의 성향이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죠. 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계획에 포함하셔서 코칭을 하시는 게 이해했어요. 그럼 덜 스트레스 받으세요. 네.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선수분을. 그러셔야 돼요. 네. 맞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먹으라고 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이제 코치님들이 코칭을 이제 특히 여성 예. 선수들을 코칭하실 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심리학적으로는 코치님이 안정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맞아. 얘기하도록 어. 안정감. 코치님 저 뭐 오늘 햄버거 땡기는데 먹어도 될까요? 아니 그거를 솔직하게 그쵸. 나 지금 순간 이렇다라고 전달할 만큼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안정감을 주지 않고 압박을 둔다던가 맞아요. 선수니까 해야 된다던가 이렇게 맞아요. 강압적으로 주셨을 수 있어요. 강압적이 더 강하죠. 근데 여성 선수는 더더욱이 그렇게 하시면 심리적으로. 폭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압박하면. 네,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그게 맞아요. 폭식 성향으로 맞아요. 진짜 맞는 간다는. 것 같아요. 압박 좀 당하셨구나. 아니 어디서. 혹시 여기 압박하는 코칭 방법을 그냥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오는구나. 너무 옛날 스타일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저한테 그러면 좀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자꾸 연락해가지고 저 이런 상황인데 코치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이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어떤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코치님한테는 되게 얘기를 잘하는 그런 코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그러니까 그 코치님이 너무 힘들 정도로 모든 삶의 얘기를 다 하는 코치는 코치님이 힘들어요. 있어. 네, 힘들어. 근데 유독 친구들이 저한테 안 해요. 근데 이게 저의 문제였구나. 주요 타자 계세요? 주요 타자? 네, 저기 네. 주요 타자. 여쭤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인지하는 시간들이 코치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깊이 빠져 계셔서 맞아. 아마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지금 약간 망치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하게끔 해야지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터지면 혼자 입장이니까. 또 코치님 혼자 스트레스 받. 왜냐면 계획대로 되시지 않으니까. 식식대죠. 방금 보셨죠, 식식대. 네. 식식대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런 걸 맞아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거기에 아마도,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선수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틀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는 이래야 돼. 그치, 내가 정해놓은 틀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 그러신 같아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해야 된다고 저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실은 또 엘리트 스포츠를 추구하시는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내용 토대로 채연님은 이렇게 압박받아서 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 경험처럼 네. 제가 선수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 다이어트를 하시지만 네. 뭔가 주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네.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더 땡긴다, 더 네. 먹고 싶다, 네. 혹은 입이 터지거나 네. 다이어트 하는 중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늘 있죠. 늘 있어요? 거의 다 있네. 늘. 그러니까요. 위험하네. 그러니까 제 성향, 전 다른 분들이 또 그랬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못한다는 나 못해. 갑자기 저 이렇게 마인드 세팅이 돼버려서 뭔가 이 환경에선 내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기준을 깨버리고 뭐 하나를 추가해서 먹던가. 저기 아니 저쪽이 코치님이시거든요. 코치님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살을 어떻게 25kg를 빼신 거예요? 약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말씀 자기 효능감. 저도 첫째 때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25kg가 쪘고 또 근데 이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때도 그냥 먹은 거예요. 어차피 뺄 수 있으니까. 또 뺐잖아요. 좀 이런 맥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때도 내가 반찬 조금 몇 개 먹어도 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좋게 작용을 그러네. 하기도 하네. 지금도, 저도 느끼네요. 이게 좋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 가서 그런다고. 나 이거 다이어트. 자기 효능감 올리는 거야. 다이어트 자기 효능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들 너무 넘쳐나셔서. 그래서 이제 네. 오히려 또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지키고 싶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T 선생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시면은 내가 거기에 뭔가 좀 더 부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찍질해서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고 반대로 맞아요. 조금 당근을 줘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뭐가 좋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골고루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리 검사지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검사지를 어떻게 썼냐면 저는 성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격, 그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채찍질을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 저는 채찍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적이든 아니면 남편의 시선이든 그것 때문에 자꾸 뭘 오기가 생겨서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현장에서 그 검사지 도구를 썼냐면 심리 검사지를 OT 할 때 인바디 제잖아요. 네. 인바디 제로 오기 전에 회원님들한테 연락하잖아요. 언제 오시고 뭐 그거 할 때 요즘 링크가 되게 잘 돼 있고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성격 검사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 MBTI 검사하는 것처럼 체크해가지고 결과지가 되게 깔끔하게 보게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드리면 아 이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오. 조금 도전심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 평가가 돼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는 조금 유하게 해야 되겠다 코칭을 아니면 조금 압박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죠 검사지가. 근데 이제 현업에서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런 이제 유능하신 트레이너분들은 그런 것들을 할 테지만 대부분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여성 회원님들을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어요. 너무 그 고충들도 많고 아 나는 여자 못해 해서 남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생리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면 이 4번의 호르몬 사이클이 이제 주기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성향도 좀 바뀌지 않나요?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이 좀 잠깐 바뀌지. 바뀌죠. 그죠? 잠깐 바뀌죠. 잠깐이 맞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조절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사람마다 다른. 그러면 생리할 때의 성격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상시가 맞는 거죠. 주별로 다르잖아요. 아 되게 많이 느끼시겠다. 예, 주별로 다르거든요. 어. 이제 생리가 끝난 주, 이제 배란기, 이제 맞아요, 생리하는 맞아요. 주가 예.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달라요.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배란기 있고. 그럼 한 생리 전- 달이잖아. 그러네요. 그럼 한 달이야. 그러면 살 빼기 진짜 이제 힘들어요. 여자는 확실히 달라요. 여자는 네. 힘든데 그러면 누가 진짜예요 그 중에? 그 그게 4주 중에? 혹시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 제가 그때 배란기 때가 배란기 때가 그러면 그때 여자가 가장 예쁜 날이라고. 질문을 피부도 좋아지고 되게 네. 그때가 에스트로겐이 쭉 올라갈 네, 때. 그때가 되게 아니 이게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치님의 성격은 네. 코칭할 때랑 네. 아닐 때랑 같나요? 저요. 저는 같은 것 같아요. 왜? 저는 같은 것 같아요. 뭐 잘못됐네. 이게 딱 봐도 다른 것 같죠? 아까 눈빛 보셨어요? 그러니까 할 좀 때랑 다르신 것 나의 같은데? 성격이랑 응. 같아요. 다르게 하지 주요 타자 않습니다. 선생님 같나요? 전 같아요. 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 사람마다 늘 똑같지 않다고 학문에 나와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성격은 늘 같지 않다. 외형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성격은 나의 가치관에 따른 성격이 있고 역할에 따른 저는 지금 박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까불어야 되고 역할에 대한 성격이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지금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되고 그런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더 아이 같고 뭐 깨발랄하고 그런 성격이 가치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보여지는 성격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면 완전 다르죠. 그럼 뭘로 생각하고 대답하신 거예요? 어떤 그냥 대하는 걸 대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것만 생각을 아, 했던 네네.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아까 받아들여라라는 거를 한 것처럼 사람마다 그 주기별로 달라짐이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라. 코치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코치님이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그것 또한 파악해 두셔서 거기에 맞춰서 코칭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제가 뭐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논문 쓰려고 하는 것도 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리 주기별로 이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통계를 너무 내보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겠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주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그 생리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오는 이런 성향을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해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럴 수도 통계적으로 이렇고 여자는 다이어트 할 때 통계적으로 여자는 또 이 시기에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되게 추상적이어서 그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저도 지금 논문을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렵나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사전에 얘기할 때 지금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라고 한 게 결과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을 단일화시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조금 심도 있는 연구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 가이드라인은 될 것 같아요.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누군가를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놓고 다른 뭐 이제 추후에 코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고답표실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논문들을 좀 보면 되게 저는 운동선수 때 금메달을 따거나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꼭 생리 중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리할 때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딱 되고 심리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심리학 수업의 교수님이 어떤 양궁 선수가 양궁을 할 때 생리 시기 때는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고 설명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더 예리해지나? 이렇게 예민해지고.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그 외국에서 연구한 것도 한 200명 이상 여성들을 데리고 선수분들을 데리고 했을 때 그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이제 시각적인 거라든지 주의 집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00명 이상 선수들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생리 중에 컨디션이 떨어질 거다 아니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약 효과처럼 그치, 그렇게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지. 맞아요.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뭐만 하면 생리 이제 주기래. 아니 한 달 내내 주기인데 계속 그걸로 위안을 자꾸 삼는 것 같더라고. 네. 예, 예. 왜냐면 우리가 생리 공교일 때처럼 그게 이제 이게 학습된 무기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내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치님들도 그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연구 결과에서는 모두 다 컨디션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들이 당연히 생리 시기 때는 몸이 무겁고 붓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무슨 대회에 있거나 뭐 큰일 있으면 늘 생리 시작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아, 기분 다운되고 늘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대회 무슨 대회를 하셨어요? 대회? 아니 옛날에 학생 때 뭐 하셨어요? 공연했었어가지고 아 정말요? 그런 대회나 중요한 막 이런 일정이 있을 때나 촬영 있을 때 그럴 때 늘 그랬어서 맞아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선수분들이.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신나요. 신기하게 그 빈바 20kg 있잖아요. 그게 번쩍번쩍 들릴 때는 오히려 더 생리할 때 생리 때? 됐네. 아 네, 진짜로. 됐네. 네, 너무 가벼워요 이게. 네. 신기하다. 와 진짜. 코치님도 그러시대요. 아 진짜? 그래요? 모르셨나봐요. 속았네 코치님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선수들이 코치님한테. 근데 이게 직업에 따른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은 또 직업이 그거니까 거기 집중돼. 저는 뭐라 해야 될까 촬영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붙고 이러니까 시각적으로 막 받지. 트러블 나고 이러니까 그거는 하필 또 그렇죠. 그거는 너무 받아들여야 스트레스 받. 네. 받아들여. 받아들여야죠. 근데 받아들여야 피해서 돼. 잡거나 이젠 그래요. 좀 TV 생겨가지고 그거 그 자꾸 두기 알고. 그쵸. 그거 네. 파악하는 게 네. 중요하죠. 그럼 채연 씨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인플루엔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하셨는데 인플루엔서 활동하면 이제 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진 않고 제가 뱉은 말을 지켜야 할 때 이제 그 압박감이 있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저는 저만의 약간 그 허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냐면 보통 의지 약한 사람들이 해내는 방법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을 활용을 해서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만큼 뺄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면서 나도 하는 거죠. 그럼 나도 사람들한테 뱉은 말이 있고 촬영을 또 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재미도 느껴지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저도 쭉 밟아보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질문이 뭐였죠? 너무 공감해 근데 저도 말하다 보면은 자꾸 원래 산으로 다 가요. 산으로 가요. 이게 그 꼬리 무는 거야. 출산을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진짜 뇌를 낳는다는 심각해져요. 말이 진짜로. 네 말하다가 깜빡깜빡해요. 네 말 어, 어. 뭐였죠? 3초 전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제가 맞아요. 질문 드린 거. 네네. 아까 인플루엔서 삶 때문에 사람들이 인플루엔서, 많이 네. 이제 시각적으로 본인을 쳐다보니까 압박감이 있는지 압박감 때문에 오는 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지. 네. 음. 그래서 제가 뱉은 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하겠다 했는데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었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막 DM으로 저 채연님 보고 지금 다이어트 하고 바프 있다. 지금 예약했다라든지 저 지금 샐러드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DM이 오는데 난 지금 막 마라탕 먹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과 자괴감이 좀 작용을 하는 거죠. 박사님 이거는 상담 한번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켜야죠 부분을. 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어차피 몸은 안 바뀌어요.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겪으면서 그 줄여나가고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갭을? 네. 이것 또한 저 주변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을 획일화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환경에 자기를 던져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성격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네. 목표 달성을 하는 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네. 갈등에 저도 무조건 그래요. 불부터 떨어뜨려 놓고 봐. 네네. 모든 일을.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목표가 그러니까 아까 멘탈이 약해서 다이어트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바꿔서 맞아요. 예, 그거를 시도해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경우들인 거죠. 이제 그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불안을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과거인데 사실 살짝의 그런 불안은 각성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약간 사람을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도 목표 달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음. 그럼 일부러 조금의 불안을 만들어 놓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너무 도움이 되죠. 너무 도움 되죠. 네, 그 불안이 네. 선수분들한테는 도움 맞아요. 많이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풀어지니까. 각성 잡아준 상태가 게 없으면. 되니까. 각성 상태를 일부러 조금 만들어라. 네, 네. 그럼 그런 분들 선수 말고도 일반인 분들한테도 그런 게 좀 필요할까요? 그냥 이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인 저는 분들. 너무 필요하다고 너무 생각해요. 필요해요? 네. 누구에게나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무조건. 네. 특히나 육아하면 나의 환경이 아이만 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때가 없는데 자꾸 헬스장을 자꾸 나가고 맞아요. 자꾸 환경을 만들고 저는 SNS도 그게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진짜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목표 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요인이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육아를 하는데 아마 그런 맞아요. 분들 뒤에 많이 오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가능하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네, 그러면서 자꾸 그게 솔직히 80%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집에서 육아만 하는 엄마들이 네. 어딜 보고 그런 동기부여를 얻겠어요. 네네네. 뭐 연예인 사실 뭐 연예인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일반 나와 같은 사람에서 좀 동질감을 느끼고 그쵸, 맞아요. 거기서 많이 자극을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육아를 할 때 더 그쵸. 효과가 좋죠. 육아인일 카테고리가 때. 굉장히 좀 육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도 내가 목표 달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많이 학문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간접 경험. 네. 좋네요. 좋아요. 내용이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 너무 질문 안 하셔서 당황해. 아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장 필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피트니스 시합을 뛴다고 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그냥 이제 옛날에는 거의 이쪽 종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거의 5대 5예요.
완전 다른 직종을 하고 계시면서 약간 취미처럼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조차도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생리학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이 생리학적 요인들이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남자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합 일주일 남았어. 근데 남자친구랑 정말 크게 싸웠어. 그러면 또 몸이 확 수분이 덮이거나 다이어트가 되다가도 바로 스톱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팀원들 남자친구들한테 이제 중간중간 얘기하는 게 시즌 할 때 막바지에는 좀 잘 해줘라. 너무 그게 중요한 되게 것 같아.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눈에 보여버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너 오늘 와서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근데 그럼 뭐 이유가 막 돼야 예를 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 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야. 극도의 스트레스야. 그러면 이거는 또 생리학적으로 또 몸이 아까 말한 코티졸부터 시작해서 이 장내축 우리가 또 장이랑 요즘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뇌랑 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미생물들이 다 이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버려. 그러면 먹어도 소화도 안 돼. 가스만 차, 그쵸. 배 나와. 뭐 수분 차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 여자 선수들한테 혹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똑같이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다이어트를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가 되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 코치님 그 경험담에 저의 그 10년 전 트레이너 때 생활을 생각하게 돼요. 저도 사실은 대학원 진학을 할 때 트레이너였고 초창기 1, 2년 차 때였어요. 근데 한참 1, 2년 트레이너 1, 2년 차면 교육을 많이 들으러 다닐 때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는 그 뇌에 대한 데이터도 없었어요. 요즘에 되게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리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지 제가 심리학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생리학이나 의학 대학원을 진학했었는데 저도 어떤 일반 한 회원님이 제가 배운 거를 다 적용을 해도 안 돼. 안 돼. 어. 심지어 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들어올 때 센터에서. 근데 나갈 때 반점이 줄어들. 그거 없어요 교육에.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할 때 생리학으로 넣어놨는데 그분 때문에 심리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는 뇌과학이 있었으면 전 뇌과학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은 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 또한 획일화라 코치님들이 피곤하시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심리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그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자격 연수를 들어가거나 심리 상담사를 공부하다 보면 심리 기술 훈련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PT처럼 그 사람이 심리가 뭐 자기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떤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훈련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목표가 흐릿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요 타자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기술 훈련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 있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심리 기술 훈련이라는 그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학계에서는 심리 기술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고민을 많이 하셔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심리학에 조금 관심 가지시면서 그 구글 스칼라나 네. 아니면 논문 검색할 때 네. 심리 기술 훈련이라고 치면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어떤 선수에게 어떤 그거를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거 꼭 써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줄여라 저렇게 줄여라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코치님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요. 쉬운 직업이 맞아요. 아니에요. 트레이너는 정말로.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특히나 뭐 이제
남자도 남자겠지만 특히나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흔들리죠. 네, 많이 네. 그래요. 많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럼 난 자꾸 화만 나잖아. 근데 우선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아 우선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구나. 네. 그 환경이. 네. 그러면 채연 씨는 얘기 잘 하세요 선생님한테? 몰래 하세요? 아니면 아까 뭐 추가한 거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 건가? 얘기를 네.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하세요? 네. 선생님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지 않을 텐데. 선생님은 네.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들어주실 때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당근과 채찍이 둘 다 필요하다고. 맞아요. 왜냐면 저는 또 너무 당근만 주면 너무 또 풀어져서 그냥 폭식해버리거든요. 근데 풀어줘서. 네. 왜냐면 그게 이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자극적인 게 계속 들어오면 이게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신 건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램수 몇 그램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이게 점점 그냥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게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그냥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는 좀 반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당근과 채찍 둘 다 이렇게 잘 주신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이 시점에서 네. 대화 나눠보고 싶은 게 네.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 저기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네. 너는 트레이너가 무슨 성격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셨었는데 네.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치가 성격의 코치의 기준? 성격. 그러니까 요것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패턴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트레이너나 코칭을 할 때 그 코치들의 성향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압박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강하게, 스파르타.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컨셉이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형인 거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 하나. 또 하나는 방목형이 있어요. 또 방목형. 방치하는. 조금 그러니까 방치라고 하는 거는 좀 나쁜 너무 그거고.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네. 방목형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조금 좀 그 테두리는 만들어 놓되 그 안에서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스스로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당연히 그 중에서 요즘에 이런 코칭학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통형이 가장 좋죠. 근데 각자의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스파르타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방금 질문이 뭐였죠? 질문해 주신 게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 코치가 가져야 될 성격이 뭐라고 뭐냐? 생각하냐? 굳이 그 셋 중에 따지자면 저는 결과 중심일 거면 스파르타식. 근데 아니야, 결과보다 과정 중심일 거야라면 소통형. 저는 책 읽고 오셨나요? 아니. 아니, 정확하게 그 문구가 진짜요? 운동심리학 책에 적혀 있어요. 어떡해요? 결과 중심적인 거면 스파르타형, 네, 과정 중심, 관계 중심이면은 민주주의의 그 소통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답. 그러면은 트레이너 이거 받는 이 입장에서 골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회원 입장에서는 그쵸. 내가 원하는 그쵸, 스타일이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파르타형 코치님을 찾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맞아. 일이잖아요. 네. 너무 코치님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저는 뭐 되게 외향적이고 막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심사위원 그 교수님한테 외향적이고 성격 좋아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트레이너가 성격이 어딨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치님들도 심리학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회원이 선택하면 안 된다인 거죠. 원하는 스타일을 그 트레이닝 방법도 회차가 갈수록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개인화되니까. 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목표 달성이 뚜렷하게 되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네, 당연하죠.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저는 같아요. 이 얘기를 너무 만나면 항상 해요. 트레이너 분들까지.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걸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자면 고객이 저 사람의 성향, 트레이너의 성향을 보고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운동 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맞춰야 한다.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아까 이제 설문지 같은 것도 충분히 좀 현장에서 적용해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나요? 이게 그 우리가 설문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심리학과 그 운동심리학은 심리학에서 나온 걸 운동심리학에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일단 그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유명한 몇 가지는 보기 쉽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성격 돼 설문, 있구나. 그렇게 딱 눈에 보이게 MBTI면 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설문지 이용하면 통계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쓸 만큼의 그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년 박사님도 가면 설문지를 주로 선생님들마다 쓰는 것들이 한계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 그 도구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질문이 뭐였죠? 그 질문지를 현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리학 좀 공부하다 보면 통계 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심리 질문지는 너무 많아요. 많다. 근데 내가 만약에 쓸 거면 모학문인 심리학을 가져다 쓰면 문장 자체가 운동할 때 맞지가 않아요. 않아서. 그래서 우리처럼 스포츠 심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스포츠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럼 문장 체크할 때 당신은 운동할 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갖고 계시나요 그럼? 그거 인터넷에 다 있죠. 있어요. 네, 그 그거를- 링크 한 번만 보내주시면 요 링크 한번 딱 띄워놓으면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데 아, 그거 그래요? 네, 그거를 그러면 제가 하나만 괜찮은 거 추려주세요. 하나. 일이 생겼네요. 네, 그 추려가지고 하나만 추려주세요. 그래도 도움이 네. 되면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추려가지고 너무 좋을 보내드릴게요. 것 같아요. 네. 그럼 채연 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채연 어떤- 씨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네. PT도 받고 네. 혹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본인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압형, 그러니까 네. 스파르탄형, 네, 네. 그 다음에 방목형, 네. 그 다음에 소통형이 있어. 네. 그럼 채연 씨는 뭘 선호하세요? 세 가지 중에? 일단 방목형은 아니죠. 근데 방목형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처음 들었어요. 황목경. 그러니까 자기만의 틀은 두되 엄청 이게 강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좀 두는 좋긴 거지. 하네, 그죠? 기다려주는 거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이게 그쵸. 학문적으로는 피드백의 역할에 있어요. 피드백할 때 계속 잔소리하는 코치님이 있고 조금 기다려주면서 때때마다 천천히 피드백 해주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소통형이 일단 마음에 더 가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목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하고 싶은데는 결과잖아요. 그럼 결과를 이끌어 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결과 중심이 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소통형과 이 스파르타가 조금씩 가미가 조금씩 가미된. 너무 맞는 근데 이제 말이죠. 결국에는 돌려서 얘기하면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트레이너가 그걸 알면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본인의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고객이 맞춰서 찾아가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강하다. 네. 선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선수들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조금은 기다려주고 조금은 더 대화를 많이 해주고 그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스포츠 혹은 아까 얘기한 경쟁이 들어가면 등수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등수. 그쵸. 등수가 매겨지니까 저는 원래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게 무조건 이 시합이라면 등수가 좋아야 웃는다. 무대 내려올 그쵸. 때 웃어야 좋은 거다. 맞아요. 과정이 조금 나쁘더라도 무대 내려올 때 웃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랑 생각이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과정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탁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죠? 그리고 그 20년 전에 저희 코치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과정이 어떻더라도 안 좋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야 선수가. 제가 될 때. 그래요. 네, 저희 20년 전 코치님이 저한테 20년 전. 약간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루는 방법도 모르고 나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요인이 이제 발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대화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있다면 오히려 이제 궁금한 것도 많아질 거고 나 사실 이런 게 좀 먹고 싶고 이런데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될 거고 좀 그런 소통형이 꼭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야 좀 마음 과정도 조금씩 잡아갈 수 있고 결과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약간 스파르타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요, 자꾸.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게 내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한테 뭔가 더 잘 보이려고 하고 그걸로써 운동을 하는 느낌인 거야. 아 맞아요. 운동을 할 뭔지 때 알 것 같아요. 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되게 강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티칭하고 코칭 하셨을 네. 때 중간중간에 그 과정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도 네. 결과가 늘 좋으셨는지 그게 그 하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좋다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도 어디 가도 항상 1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로서는 전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했던 저의 방식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한 번씩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 특히 여성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항상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단일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뭐 강압적이어야 된다, 결과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추후에 점점 가면 갈수록 융합이 많이 돼요. 많이 상호작용해야 되고 이제 결과 중심하고 과정 중심이 두 개가 상호작용돼서 때때마다 다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학문적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치님들도 중간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 스파르타로 하려면 코치님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코치님께서 대화의 창을 연다고 해서 그거를 풀어주거나 그거를 이제 유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선수가 생각하는 강한 멘탈은 우리가 옛날 선수처럼 뭔가 뭘 참아야 되고 헝그리 정신. 네네네. 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멘탈은 학문적으로 이 선수가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 심리적으로 잘 조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강한 멘탈이에요. 그러려면 이 선수가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걸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상황인 거고 말을 잘 안 해요, 저한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아까 말씀해주신 게 고객 아니 이 회원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들. 이 트레이너 분께 아까 맞춘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게 회원도 회원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운동을 처음 배우니까. 그럼 운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다 처음 하는 운동이고 다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트레이너 그 코치님이 나를 좀 많이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 신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영양학적 지식이 뛰어나거나 운동 지식 이걸 그쵸. 떠나서 그냥 이 네.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그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한테는 요런 방법이 좀 맞을 것 같아. 라든지 너는 보니까 이런 태도 예, 좋아했어요. 요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뭔가 방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이잖아요. 그런 건 나한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근데 뭔가 내가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압박이 일단 조금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있다. 그렇죠. 이 길 하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이 고난을 그리고 말을 잘 되게 못하죠. 네, 그쵸. 안 맞다고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코치님도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꼭 저한테 오시는 회원님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 선생님은 너무 강압적이어서 또는 운동 강도가 너무 세서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많이 많아. 오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거기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됐다고 저는 맞아요. 말씀을 다들 잘 못하세요. 관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10회를 끊었으면 10회를 계속 봐야 되는데 관계가 안 계속 좋으면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던 이게 이제 인적 서비스라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계속 더 안 해주실까봐 그쵸. 예, 얘기를 못하는 눈치 경우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코치님들이 좀 특히 여성 선수나 여자 트레이너라면 여자를 다루는 트레이너라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약간 이게 육아하는 방식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요? 애를 솔직히 부모 마음이잖아요. 애기를 이제 하는 건 뭐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애기와 소통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 그런 애기가 부분들이. 신뢰를 하고 이제 하겠지만 애기를 조금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부모고 내가 경험을 해왔으니까 이 답이 맞아.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했을 때 끌어줄 수는 있지만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간다 해서 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런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융합이 좀 돼야 되는. 맞아요. 아닌 건 아니지만 맞아요. 또 이 사람이 맞게 또 해줘야 되고. 저도 자식이 둘이라서 똑같이 키우진 않거든요. 이 둘이 다르기 맞춰서. 때문에 완전 달라요. 성향은 완전 달라요. 하나는 너무 여리고 그렇죠. 요즘 애겐 테토남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얘는 혼내도 웃어요. 둘째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얘는 혼내면은 바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좀 그런 육아랑 느낌. 비슷하다는 말이 뭔 말씀을 네네네.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전 모르겠어요. 육아를 안 해봐서 저 아직. 가서 운동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애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맞아요. 진짜 비슷한 것 같네요, 육아랑. 네. 듣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벌써 우리 1시간 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1시간 반이 진짜 갔고 빨리. 그래서 거의 우리가 끝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끝내야 돼서 클로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클로징 질문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클로징 질문으로서 채연 씨한테는 이제 이거를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 혹은 뭐 이제 남성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합쳐서 50kg를 빼셨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시간이 얼마가 됐든 성공을 하셨고 지금 인플루엔서 삶을 살면서 또 아예 잘 키우고 계시니까 거기에 있어서 다이어트 중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 선수들, 여성들 그리고 다이어터들, 엄마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간단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현재 엄마니까 엄마로서 이제 다른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엄마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고 싶다면 일단 아이를 낳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엄마도 똑같이 태어나는 거래요. 엄마도 똑같이 태어나서 아이와 함께 성장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뭔가 이 아이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어떤 큰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다 연결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사실 다 안 되는 거고 애를 더 잘 키우고 싶은데 뭐 정답이 뭔지 모르겠고 애는 근데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여러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일단 엄마도 다 처음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둘째를 또 키워본 입장에서 또 둘째는 또 달라요. 내가 처음 했지만 두 번째 했기 때문에 또 익숙해서 힘들었던 게 더 이상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좀 인생이라는 게 좀 이런 내가 경험을 한 만큼 어떤 그런 이제 경험치와 어떤 노하우가 생기듯이 육아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는 거 그리고 과정이라는 거 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정리됐어요. 네네네. 정확히 정리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앞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학회에만 가봐도 요즘에 뇌에 대해서 맞아요.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혹은 이제 여성 선수를 다루거나 혹은 여자에 대한 이제 회원님들을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또 앞으로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 좀 이르다면 이르게 심리학을 트레이너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될 게 많지만 막 많이 말하고 싶었어요. 트레이너는 꼭 심리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스포츠라는 특성 자체가 앉아서 이론만 만들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나 뭔가 실용적인 자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너분들도 이제 대학원 진학을 의학이나 생리학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준 코치님처럼 10년 이상 트레이너를 하다 보면 이 심리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끝 마지막 단계예요. 네. 진짜 저도 그래도 오랫동안 했고 공부 많이 그쵸, 했거든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일로 와요. 아. 역학, 생리학, 뭐 생화학 다 해도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엔 일로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막 그 지식이 많진 않지만 피트니스 현장에서 그 운동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막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가는 길이. 네, 그치만 이것도 만약에 그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 어플이 상용화된다던가 아니면 OT를 할 때 뭔가가 더 추가돼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심리학을 선택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엘리트 선수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이 운동 심리학 쪽이 저는 한국에서는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트레이너 현업을 하면서 운동 심리학을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후학들이나 후배 트레이너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현장과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의 갭이 커요. 전 되게 크다고 현장에서 느껴서 전 대학원에 늦게나마 진학을 한 거고 이 자리 또한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더 융화시키고 그 연결고리를 하고자 이 허쉬허슬이라고 하는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연구자분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함께 얘기도 해보고 뭐가 맞니 틀리니 얘기도 해보고 그런 걸 하려고 시작했던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심리학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오랫동안 갈망이 있었고 지금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심리학, 운동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앞으로 조금 더 고객들한테 질 좋은 어떠한 네.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벌써 1시간 반이 지나서 정말 그 아까 너무 긴장됐는데 이제 이제 풀리죠? 네. 이제 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또 오랜 시간 다이어트, 육아, 그다음에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얘기를 내놓보니까 심리도 결국에는 정말 어려운 네. 거고 이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육아 얘기도 아까 초반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육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체감은 못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정말 많이 이제 딱 육아하고 계실 시기가 맞아요. 딱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또 응원도 드리고 싶었고 두 분 다 그리고 채연 씨 같은 경우는 50kg나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되게 큰 동기부여가 분명히 시청자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두 분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재밌게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헛샷을 3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